외교부 장관님, 네. 예, 요새 쟁점이 되고 있는 화도광산 합의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도광산에서 1,000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가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일한 건 사실이죠. 네. 이건 숫자는 뭐 자료마다 1,000명, 1,500 합니다만 어쨌든 일본도 그걸 인정하고 있죠. 네. 사도광산이나 군함도 등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한 노동이 강제동은 맞습니까? 네. 예.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어떤 뭐 당연히 강제도 불법이죠. 불법이죠. 예. 일제 한반도 지배가 불법이고 강제 동원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므로 가해 전범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죠. 2018년 10월. 예. 예,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번 합의가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잘 설명 전시한다고 해서 강제 동원의 불법성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안 꼽는 찐빵 근본적인 역사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합의가 그야말로 일본의 의도에 놀아나는 역사 왜곡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외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번 보시죠. 이번 합의가 7월 27일 유네스코에서 이루어진 다음 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한 게 있죠. 이건 아시죠? 네, 봤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이 타협했다. 강제 노동과 노동 환경 가혹함을 바꿨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내년 국교 정상화 6주를 앞두고 새로운 발화점을 만들지 않으려는 뭐 이런 아마 그 한국 정부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1차 추진할 때 우리 정부 입장은 단호했죠. 지금도 단호합니다. 예. 아, 그런가요? 네. 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까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는 요미우리 신문의 견해고요. 예. 산케신문 같은 보수 우파 신문은 한국에 너무 양보하고 저 일본의 기존 입장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의 예. 해석이 다르고요. 지금 보면 1차 추진했을 때 물론 문재인 정부입니다만 21년 12월에 보면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그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걸 지적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었고 강제 노역에 대한 충분한 서술 등재되지 않고서는 대응할 수 없다. 이 입장을 분명히 했었죠. 이건 뭐 22년 이후로 똑같은 입장이었고 그리고 거둬들이고 다시 23년 초 1월에 일본이 재차 추진을 하죠. 그때도 역시 그때는 윤석열 정부입니다만 장관께서는 아마 그때는 부임하기 전인 같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2015년에 후속 조치에 관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할 걸 촉구하죠. 그런데 그 변화가 말이죠. 올 초에는 묘한 변화가 나옵니다. 즉 후속 조치, 그 유네스코의 결정 이것이 빠지고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게 두 개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다 저희들은 요구했습니다.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한국이 위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죠. 유네스코는 만장일치지 않습니까? 컨센서스입니다. 예, 그리고 유네스코의 이코모스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바가 6월에 있죠. 이코모스의 권고사항이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이죠. 예.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에 매우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이렇게 났죠. 이번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15년에 우리 장관께서 아마 협상 대표로 참여했을 때 그때 일본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수많은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후속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결정한 바 있죠. 저 문화는 그때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쟁취한 문화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네.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라라고 압박해서 받아낸 그렇습니다. 외교적 성과였고 그 당시 대표로 참여했던 우리 장관의 큰 어떤 공적이라 이렇게 평가를 할 만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싹 빠졌죠. 안 빠졌습니다. 기존의 약속을 명심할 것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넘어갔죠. 아니 그거를 재확인하고 이행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 2015년에 저 문안을 포함해서 모든 약속, 일본이 취했던 약속 그리고 일본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비판한 결정문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행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번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2015년에 저희가 받아낸 것을 이미 주머니에 챙겨 넣었고요. 또다시 이런 약속을 받아내면서 또 다른 주머니를 챙겼고요. 실제로 전심을 확보를 해서 또 다른 주머니를 챙겨서 세 개의 주머니를 챙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도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번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강제 동원이라는 이 불법성의 근거가 되는 핵심이 누락돼 있습니다. 가혹한 노동 환경은 우리 그 파독 광부도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죠. 그래서 일본 노동자, 한국 노동자, 조선 노동자 다 가혹한 환경에 일하는 것들은 이건 불법성을 규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거죠. 이게 빠져 있는 것이 이번 외교 참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5년 협상에 당사자 있던 장관께서 이렇게 뭉개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빠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우리 이거 윤우덕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잠깐 윤우덕 의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는 명백히 아마 용산의 제 책임하에 협상을 시작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예, 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